이번 주에 맘스 시사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고 재밌는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말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한 10년 후에 보면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윤혜 씨 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안정이 돼요. 우리 엄마 같아가지고. 이게 턱바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난 무슨 저기 커피 흘린 줄 알았어요. 무늬입니다, 꽃무늬. 무늬, 무늬. 제가 이 옷을 입고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이 지나가셨어요. 저기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 제가 막 쫓아갔어요. 음.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죠. 누구시냐고 이런 눈빛이더라고요. 제가 틀면 나오는 오윤혜인데 모르시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빵 터지셔서 예. 아 네네 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요즘 틀면 나오니까 연예인 본 기분이라 가지고 제가 그냥 막 쫓아갔는데 그러니까 틀면 놀라시지 나온다는 않았을까? 거 오윤혜 씨가 틀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이재명 지사님께서 틀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저를 어필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아시는 분이 아닌데 그냥 가서 네, 얘기하셨어요? 초면이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만 아는 분. 자, 취임식 때 애국가. 그러니까. 제가 부르겠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하실지 생각을 좀.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김용민 TV에도 불러주세요. 아니, 이재명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 예정 때 있어요. 다다음 주쯤에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그 진짜? 네. 오윤혜 씨도 나오시게? 그럼요. 제가 어. 그때 인사드린 틀면 나온. 그럼 우리 오윤혜입니다. 우리 그때 그럼 다 나오면 어떨까? 좋아요. 시간 한번 맞춰서. 좋죠. 예, 한번. 근데 추진해 너무 보도록 신기해요.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 보면 옛날에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이. 누구를 좋아하셨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좋아했던 연예인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근데 의외로 저는 없어요. 저는 항상 현실 가능성을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 항상 상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경 앵커는 과거에 좋아했던 뭐 전 아티스트. 신해철 씨 골수팬이어가지고 신해철. 아이고. 예.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이제 도배를 했어요 사진을. 진짜 브로마이드 이런 거를. 남자로서 네. 좋아하신 거예요? 그냥 뭐 연예인이니까 음악도 좋고. 네, 그 테이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오. 네, 나는 궁금한 게 말이죠.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그 네. 연예인이 와가지고 네. 사귀자라고 하면은 사기지. 사깁니까? 당연하죠. 하겠죠. 아 그래요? 지금은 사귈 텐데 그때는 뭔가 환상이 깨져서 학창 시절에는 그렇지. 아니, 저는 좋아해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좋아해야지 그 당사자가 날 좋아한다 그러면은 김이 새지 않을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해철이 오빠가 저보고 사귀자 했으면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그래요, 한번 알겠습니다. 사귀어보는 게 뭐 손해도 아니고. 그럼요. 아니면 헤어지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오. 역시 뭐 인생을 거는 굉장히 것도 쿨해. 아닌데. 학교 다닐 때 네. 가까이 두고 싶은 언니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있었으면 인생이 너무 그렇죠. 즐거웠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언니. 저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무조건 제가 먼저 다가가거든요. 그 좋은 방법인데. 이제 고백은 남자가 하도록 만드는. 만들 제가-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학창 시절에 지금은 몰랐던 못할 게 것 한이 같은데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조금 외모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망가지. 남자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끔 만든다. 네. 뭐 약점을 잡고 뭐 지금 왜 약점을 꼭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줍니까? 왜 네. 약점을 예. 잡아요? 약점. 남자들이란 동물은 자고로 우쭈쭈 해주고 당근을 아이고. 주고 칭찬을 진짜? 해줘야지. 당연하죠. 할렐루야. 야. 네. 오윤혜 씨 지금도 집에 있는 분한테 당근 주십니까? 채찍 위주지만 당근도 가끔 줍니다. 이게 결혼을 하고 당근 주기 쉽지 않습니다. 네. 채찍이라. 채찍과 당근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주는데 아. 횟수가 요즘 채찍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채찍 9대 1? 당근. 아니 저는 한 6대 4 정도. 저는 거의 채찍은 뭐 비유지요? 그럼 비지. 아니, 실제로 채찍 맞는 걸 좋아하는 분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는 분 중에 있으십니까? 아니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아니 나는 뭐 아픈데 그거 맞았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심정 평론가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저는 이정재 씨 좋아했어요. 이정재. 보는 눈 높다. 이정재 씨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음. 이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우성 씨를 실물로 보고 나서 네. 정우성 씨로 갈아탔어요. 그래요. 실물은 진짜 달라. 우린 그래서- 지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 부군께서는 네. 항상 식사 후에 와인을 하고 양치를 하십니다. 와인으로 양치를 하세요. 예. 왜지? 사실 제가 공유 씨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이고 약간 그런 영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길쭉길쭉하신 분 네. 좋아하시는 그 잘생긴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시네요. 남편이 자기가 공유랑 닮았다고 해서 그때는 연애 그때부터. 때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그런 것도 안 봐줘. 너 자신을 알라고 눈을 부라리며.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유성 씨가 TV는 사랑을 싣고 네. 아, 네. 이제 한번 나오려고 제작진이 섭외를 했는데 통상은 뭐 자기 옛날에 첫사랑 고마운 선생님 뭐 이런 거 하잖아. 네. 근데 이제 전유성 씨가 너무 엉뚱한 사람을 얘기해가지고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누구죠? 누군데요? 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양반은 누구냐면은 예전에 전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여성분이 이제 술집에서 술을 드시는데
남성이 들어온 거야.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와 정우성 닮았다라고 했는데 아. 갑자기 이 남자가 오더니 뭐 때렸나 봐. 그래서 바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때려서요? 때렸어. 아니 정우성 닮았다 그 말이 뭐가 그렇지 문제인데? 않나? 잘못 들었구나. 그렇지 그 남성은 전유성 닮았다고. 전유성 닮았다고. 그게 뭐 때릴 정도까지예요. 정말. 아니 저 빵이 친 상황에서 그 얘기 됐나 봐. 그래서 그 때린 사람 그 사람을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는 물어볼 수 있다. 왜 할머니 때렸냐? 하시네. 네, 그래요. 아 진짜 재밌으신 분이네요. 아, 네, 그래요. 저도 좋아했던 연예인이 아, 있었죠. 여자요? 그럼 또 남자를 진짜요? 좋아했습니까? 누구죠? 강수지 씨를 좋아했던. 아, 진짜 딱 이상형이 마르고 이런 여자 좋아하시거든요. 하늘하늘 저희 남편은 이지연 씨를 좋아해가지고 누구요? 이지연 씨라고 바람아 멈추어. 이지연. 아이고, 야, 세대 너무 나온다. 그때 북두 기획인가 뭐 이런 데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소파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다고 저한테. 어. 그래서 내가 공부는 안 하고 거기 가 있으니까 어머니 아셨어? 그랬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전혀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강수지 씨. 강수지 지금은 그 누구죠? 그분의 김국진. 아내. 김국진의 아내가 되시고. 아이고, 지금이야 뭐. 근데 고등학교 때 좋아했었다고. 아, 그럼요. 보랏빛 네. 참기. 응. 고등학교 때가 이제 91년, 2년이 됐어요. 어. 예. 91년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 그럼 내가 몇 살 한 때죠? 10살 때쯤. 10살 때, 열- 9살 때네요. 9살 때쯤. 예, 뭐 하고 그렇습니다. 있었겠죠. 저는 여자 연예인들을 좋아했어요. 전 최진실 씨를 진짜 좋아해서 막 벽에다가 브로마이드 붙이고 막 책받침 만들고 주로 저는 여자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제가 좀 중성적이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 참, 네, 그래요. 오늘 또 한바탕 옛날 얘기로. 네. 아니, 그전에 이제 오늘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동남아. 여긴 동남아입니다. 아니, 세상에 복도를 걷는데 복도에서 땀이 나면 이건 좀 말다한 거 아닙니까? 아까 그러니까요. 오윤혜 씨 만나자마자 앵커님 너무 더워 동남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여기서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인사가 동남아. 아니, 더위를 어떻게 다들 극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나름의 어떤 극복의 방법을 네. 한 2017년, 18년에 터득했습니다. 네. 어느 날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오전 한 10시부터 낮 2시까지 어디 근처에 있어야 돼. 뭐 할까? 어떻게 해서 시간을 보내야 잘 보냈다고 소문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를 갔지. 냉탕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심장마비를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춥지.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네. 한여름에. 들어갔는데 쫙 나왔는데요. 그날 잠잘 때까지 더위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냉탕에 4시간 동안 있었던 냉탕에. 거예요? 물론 이제 냉탕에만 있으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냉탕에 좀 아.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은 몸에 있는 열이 다 빠져나가. 그러겠죠. 저체온증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저는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역시 여름에는 냉탕이 냉탕. 최고다. 어, 예. 맞아요. 굉장히 좋은 요즘은 또 방법이네. 코로나 시대라서 사우나 못 그러니까 가잖아요. 못해요. 저 진짜 떼매고 싶어 죽겠거든요. 전 저희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목욕탕이 네. 코로나 때 문을 닫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 갑자기 거기 재개발된다고 싹 다 밀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딸내미랑 목욕탕 가서 요크루트 먹는 게 이제 즐거움 중에 하나였는데 가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어느 집 딸이냐고 물어보고 저희 딸 보고 몇 살이냐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넌 누구를 닮았냐고 물어보고 맞아, 이제 그런 거 꼭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집 딸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좀 그런 것도 재미로 알려주고 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나중에 저기 코로나 풀리고 사우나를 갈 수 있다면 아마 등을 만약에 밀었을 때는 네. 거의 칡국수가 나오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생각을. 상상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이, 그래요. 피디님. 상상하게 되네요. 네. 우동면발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먹는 거 먹어야 해야 되는 되는. 아, 먹어야 먹는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자 그럼 비누부터. 비누부터 먹을까요? 비누 하니까 또 국수 생각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빨리 갈아탑시다. 자, 여러분들께 비누부터 광고하겠습니다. 자, 디아페 비누입니다. 최근 구매 후기 혹시나 했는데 놀랍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팔다리 여기저기에 빨간 놈들이 쏙쏙 올라오더니 엄청 가렵고 낫지도 않은 상태로 한참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름 좋은 비누를 쓰고 있는 터라서 망설이다가 맘먹고 구매해서
어제 단 하루 샤워하면서 전신에 사용해 봤는데 온몸이 개운하고 가렵던 게 싹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피부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재구매합니다. 좋은 제품 만드신 분 또 소개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디아페 비누는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피부에 좋습니다. 요즘처럼 햇빛이 강한 시기에 특히 좋은데요.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아이들, 환절기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피부에 정말 좋은 수제 비누, 고급 수제 비누,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저렴한 데다가 디아페 비누 단 하나만 구입하셔도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그동안 효과가 궁금하긴 했는데 배송비 부담 때문에 장바구니에만 넣었던 분들 이번에 기회입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디아페 비누는요 성분이 너무 좋아서 네. 이걸로 샤워를 해도 네. 온천에 다녀온 듯한 그런 아. 효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정말 그 온천 갔다 오면은 그 피로가 쫙 풀리거든요. 그쵸. 열도 아, 나가고 멋있다, 피로도 그죠? 나가. 네. 예, 정말 너무 그립습니다. 네. 자,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의 모든 제품이 배송비 무료입니다. 김용민닷컴의 좋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게다가 배송비까지 완전 무료인 파격적 쇼핑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 써봤거든요, 디아페 비누. 음. 저 이거 썼는데 되게 빨리 닳아지지도 않고 원래 비누가 빨리빨리 많이 녹잖아요. 물러지잖아요. 네. 이렇게 수제 비누 같은 근데 경우는. 그러지도 않고 정말 부드러워요. 보통 비누로만 하면 피부가 되게 건조해서 맞아요. 많이- 저는 바디 오일, 로션 이런 거 너무 귀찮아서 절대 안 바르는 사람인데 피부 좋은 사람들 원래 그래요. 근데 네. 정말 이거는 그냥 이걸로만 샤워해도 건조하지 않아서 되게 놀랐어요. 아, 진짜 맞아요. 건조한데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네. 향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향 강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 스킨 로션 같은 것도 비싼 거보다 향 나쁘지 않은 거 뭐 이런데 되게 편해서 좋더라고요. 네. 마스크 때문에 얼굴 트러블 많이 요즘 나오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엄청 한번 건조해지고. 써봐야겠어요. 쓸리지 않아요. 트러블 맞아요. 나고. 아, 이제 이게 습도가 높으니까 좀, 너무 네. 쓸려가지고 가끔 스킨을 바르는데 막 따가운 거예요. 얼굴. 네, 맞아요. 내가 얼굴에 무슨 짓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진짜 전 내세울 그동안 피부밖에 없었는데 이 마스크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때 빼고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많이.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디아페로 피부 관리 여러분 이 여름철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온통 세상이 이제 줄리 또 우리 줄리. 줄리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줄라이에 네. 7월에 뜨거운 관심. 줄리가 지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우리 저 신민정 평론가께서 네. 아, 줄리 제 특집인가요? 영어 이름이 줄리였는데. 아, 진짜요? 네, 고등학교 뭐 학원에서 서로 영어 이름 하나씩 줄. 네. 지금 저도 줄리를 써서. 신줄리. 줄리 델피 아. 있잖아요. 줄리 델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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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뭐 웬디, 줄리 뭐 이런 거 많이 아, 했던 것 그래요? 같은데. 웬디 줄리. 영어 이름이 있습니까? 저는 제스였습니다. 제스? 제스는 뭔가요? JESS, 제스. 오제스. 그렇게 할까요? 제스오? 제스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저 우리 전 애니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에 있을 때 동네 애들이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오. 부르기 힘들다고. 제 이름 부르기 힘들다고 지네들끼리 앤. 너는 애니처럼 생겼어. 애니. 그래서 애니라고 얘기해요. 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키가 작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PD님은요? 아니 그게 어디 있으나? 드래곤. 드래곤. 아, 그러네요. 농민. 드래곤. 아니 난 이제 저기 그 용용자가 아니라 네. 얼굴 용자였습니다. 네. 용, 얼굴 용, 페이스킴이라고 해야 되나? 킴페이스. 용모, 페이스킴이라고 해야 되나? 페이스킴.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 민은 민첩하다 할 때 민이에요. 오. 나는 항상 이 이름대로 산다라는 삶의 철학이 있는데 네. 제가 무슨 민망한 일이 발생하면 정말 순식간에 내가 민망하다라는 걸 많이 내게 과시합니다. 얼굴이 빨개져. 빨개지고. 귀 여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빨개지죠. 빨개져요. 근데 귀도 네. 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빨간 신호등처럼 양쪽이. 빨간. 근데 네. 사실 여자한테 차일 때 말이죠. 네. 좀 의연한 척 해야 아, 되는데 페이크를 해야 얼굴이 되는데. 빨개지니까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맞아. 또 얼굴이 하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조금만 빨개져도 바로 티나요. 아 너무 좀 민망하고. 근데 경찰 조사 이런 거 받으실 땐 괜찮습니까? 그 얼굴에 뭐 표정. 잘못한 게 있어야 뭘 그 뭐 무슨 얼굴이 빨개지든지 뭐 아, 거짓말
그냥 틈튀기라든지. 긴장하잖아요. 경찰서에 뭐 잘못해서 그쵸. 긴장하나요? 맞아요. 가는 걸로 긴장하지. 아, 더워서 얼굴이 빨개진 적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름이 그렇고요. 저는 항상 그 어떤 이름이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맞아요. 이렇게 아. 생각하는. 저 오나 할민의 고유 활정인데 예, 아 조용하세요. 또. 오나하고 보여. 아이고 동창들이 보면 욕합니다. 아, 욕해요? 그래요. 아우 저 독한 X가 오나 할민의 아니 점점 그렇게 돼가. 어렸을 때는 좀 다른데 네. 나이 들수록 덕담으로 그렇게 돼요.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연경은 말씀 원자입니까? 다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선비연자입니다. 그 선비연자. 원래 빛날경이어가지고요. 빛날경. 네. 어. 그 이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왜 여자애한테 남자애들한테 쓰는 한자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이고 그래서 또 아나운서면은 네. 딱 맞네. 아 그래요? 저 어떤 분이 앵커. 저 예전에 매일경제 있을 때 말씀원에 경제경제냐고 너무했다. 그래서 매일경제 너는 있을 매일경제 있는 거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딱 맞는 이름이라고. 네. 그렇구나. 저는 빛날 윤의 지혜해요. 지혜롭게 빛나는. 아, 이게 참 우리 오은혜 씨 이름처럼 될 겁니다. 이름처럼 되려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엔 그렇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믿음이 네.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이름은 좋습니다. 아 그러게요. 재밌네요. 예, 줄리 얘기하다가 줄리 그러니까요. 얘기. 오늘 네. 어떤 뉴스가 있죠, 줄리? 네, 이 김건 씨가 이 삼성과 좀 수상한 거래 내역이 있어서 이걸 삼성이요? 좀, 네, 좀 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2010년에 이 김건희 씨 소유의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라는 이 엄청 아파트. 비싸잖아요 거기. 네, 지금은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3층에서 306호, 3층이 이 김건희 씨 소유였어요. 근데 이제 3층은 당시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그리고 또 층수가 낮아서 다른 데보다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거나 그러지 않았던 그런 가격대였는데 이 김건희 씨 명의의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삼성이 전세로 얻습니다. 음. 그리고 2주 후에 7억 원, 삼성이 7억 원을 내고 이 김건희 씨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간 그 7억 원을 가지고 김건희 씨는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 17층에 이제 8억 5천에 전세를 얻습니다. 아 자기 집으로 해서 네. 전세 받아가지고 자기는 또 네. 17층에 뷰 때문에 그런 거야? 18층까지 올라간 거야? 자 들어보세요. 네. 들어오세요. 일단 그 17층이면 아마 306호 이 3층보다는 훨씬 비쌌을 거고요. 평수도 그렇겠죠. 2배 가까이 되는 많은 큰 평수가 평수입니다. 넓었구나. 그러니까 7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서 8억 5천에 그렇게 높은 층수에 프리미엄 붙을 만한 데로 들어갔다는 거면 조금 이제 말이 안 맞긴 하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어쨌든 뭐 내 집 전세 주고 좀 그 넓은 전세금으로 집 가서? 넓은 집 가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김건희 씨가 삼성에 전세를 준 이 306호가 당시 매매가가 10억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이게 지금 2010년이에요. 2010년에 10년. 처음 지금 뭐. 아휴, 그런데 이 10억 중에 근저당이 6억이 잡혀 있거든요. 어. 대출을 근데- 6억 받았다는 거예요? 네, 10억 중에 6억이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 삼성이 여기를 7억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은행에 6억이 잡혀 있는데 시가가 10억인 집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면 잘 안 들어가죠. 그럼요. 아니 위험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전세 얻은 직원은 그냥 아웃이죠. 그렇죠.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을 이렇게 된 거니까. 경우에는. 6억이 잡혀 있는데 7억짜리 전세권 설정을 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개인 거래에서도 이건 꺼려지는 거래인데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전자에서 자기네 임원이나 또는 해외에서 온 주재원을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건데 네. 이렇게 위험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2010년입니다. 2010년. 자 2010년이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네. 윤석열 검사하고 교제하기 시작한 시작한 게 때가 10년이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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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혼은 결혼 2010년. 2010년. 이게 지금 장모님이 검찰 수사받다 얘기한 거죠. 뭐 사위될 사람이 2009년부터 사귀고 있었고 2011년 11월쯤 결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더니 윤석열 씨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이게 지금 해외 주재원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이 자기 혼자 발품을 팔아서 이게 지금 우리 306호 우리가 내놓은 이 매물을 우연히 받아가지고 삼성은 계약서만 썼다. 아 그러니까 삼성이 직접 이 매물을 알아보고 그래서 주재원에게 줄 매물을 알아봐서 계약해서 제공한 게 아니라 해외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들어와서 발품을 팔면서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직접 이 물건을 보고서 계약만 삼성이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네. 삼성에서 이 사택 관리를 20여 년 넘게 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럴 왜냐면 리가 솔직히 우리가 삼성을 알더라도 삼성에서 인재여서 해외에서 데려오는 그런 사람이. 분들한테 제공할 때는
이 사택팀이 있고 법무팀에서 리스크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6억짜리 근저당 잡혀있는 시가 10억짜리 집을 7억짜리 전세를 주고 들어갔다? 이거 법무팀의 배임입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삼성 측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입장 내지 않았냐? 우리는 입장이 없다.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열린공간TV와 경기신문이 같이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그러면은 306호에는 이 주재원, 해외에서 온 사람이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네. 열린공간TV가 취재를 한 결과 삼성에 전세를 준 후에도 여기에 삼성전자의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럼 거예요. 누가 살아요? 의학이에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우편물 같은 걸 취재팀이 확인했을 때 김건희 씨가 306호에서도 살았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우편물이 계약 글러왔어요. 이후로도. 오. 전세를 분명히 줬는데 삼성전자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집에서 삼성전자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살았던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지? 그럼 이건 뭐냐? 영화보다 더 재밌는데 뭔가. 잘 들어봐.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든다. 그리고 나서 네. 이런 이 수상한 전세 계약 후에 2년 만기가 되고 나서 2012년 10월이죠. 네. 그런데 만기가 나오고 나서 한 7개월 동안 또 이제 아무 소식이 없다가 삼성에서 2013년 5월에 전세를 연장합니다. 그런데 2013년 5월에 이 5월이면 언제냐? 2012년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가 결혼한 다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직자, 공무원의 재산 형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러겠지. 더 엄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계약했을 당시에 7억이었는데 2013년에 13% 이상이 하락합니다. 매매가가 13% 이상 하락하고 네. 더군다나 아래층,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뭐 1, 2, 3층 이렇게 낮은 층수는 더 많이 매매가가 많이 떨어지고 떨어지겠죠. 매물이 나와도 잘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이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살았던 흔적? 그러니까 누가 그 집에 전세 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아니라 17층과 3층에 동시에 살았던 흔적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이상하네요. 그럼 이건 뭐지? 뭔가 삼성전자의 7억은 뭔가 우리가 그냥 돈을 이렇게 몰래 줘야 이것만 뇌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전세 당연하지. 계약을 하는 것처럼 지불합니다. 음. 그러고 나서 계약 후에 이 돈이 돌아와야겠죠. 근데 돌아오는 가운데 이자가 생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가보다 더 많이 쳐줬다면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이익을 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돌려받았는지도 더 자세하게 확인해봐야 확인을 되고. 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더군다나 2013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의 전세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당시 2013년,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씨가 교제한다라고 장모가 밝혔던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씨가 대검 중수 과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피해자. 피의자. 의자. 이제 피의자 범죄자의 전 단계. 의심받고 있는 단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건희 씨가? 네, 그래서 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였는데 네. 대검 중수부장과 연인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김건희 씨한테 이 전세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무팀의 배임에 해당되는 금액의 전세를 얻은 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와 경제 공동체인 연인 관계인 윤석열 씨에게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건 뇌물수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2010년에 계약한 최초 계약건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지만 2013년은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가 부부가 된 결혼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진 다음의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재계약건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아는 한 사람이 사람인가요? 등장합니다. 네, 알았으면 우리 좋겠다. 모두 다 아는 사람인데요. 누구? 이현경 앵커하고는 뭐 또 업계에 같이 계셨던 분으로 봐야 되겠죠. 진짜요? 그래요? 누구죠?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라고만 제가 네, 저기 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김모 씨라고 SBS 아나운서 했던 분이에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 11월 말에 결혼할 거라고 장모가 네.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윤석열하고? 네, 예. 윤석열과 결혼할 거라고 우리 딸이 윤석열과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2011년 11월 음. 근데 2011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소개하고 추석 때는 남편이 될 사람의 시댁에 뭐 떡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정황이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김 아나운서. 김 네, 아나운서를 갖고 내 김건희 남편이다. 씨가 내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말하자면 그 아나운서 집에 뭐 말하자면 시댁인 거지 시댁에다가 뭐 선물을 보낸 추석 흔적이 있다. 선물로. 몇 그 년도예요? 아나운서가 몇 그 년? 이제 남자분입니까? 2010년 11월.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어지럽다.
아니 이거 뭐 관계도가 필요한데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실 수 있잖아요.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럼 2009년부터는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둘이 동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10년, 11년에는 김모 아나운서하고 둘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내 남편이다.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아 그럼 그 김모 그분이 그 양다리였던 거예요? 남자분이신 거예요? 양다리로 볼 수도 있고 응. 양다리는 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갈아탄 양다리지. 거예요? 그때 잠깐? 갈아탄 거? 네.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이게 어떻게? 지금 사실 김건희 씨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살고 뭐 양다리인지 그 사생활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김건희 씨가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 과장과 같이 동거나 연인 관계로서 뭔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의 어떤 재판이나 자기의 어떤 피의자 신분에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던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연인 관계는 그 아나운서인데 근데 우리 저 고위 검사님 윤석열 검사님하고 또 네. 동거 중이란 말이지. 이게 그렇다면은 뭐지? 실제 연애는 그 아나운서하고 하고 그리고 검사님하고 사는 거는 또 말하자면 검사님을 이용한 거야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기간에 동시 교제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그게 가능한가? 대단히 부지런하시고 대단히 전문가들이 차들이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졌던 분이 있어요. 장모님이죠. 최은순 씨와 동업을 했던 동업자 정대태 씨. 정대택 씨. 네, 그 정대택 씨. 18해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굉장히 벌어졌어요. 많았던 법적 거죠. 분쟁이. 네, 대단한 정대택 분쟁입니다. 씨가 어떤 매물을 하나 봤는데 한 53억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이걸 얼른 사서 대파는 방식으로 돈을 그 벌자. 스포츠 센터를 대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이 최은순 씨를 알게 돼서 최은순 씨가 10억을 투자해서 둘이 같이 합쳐서 53억을 벌고 26억씩 나누시다 했는데 나누지 않고 최은순 씨가 돌변해서 나 억지로 저거 도장 찍은 거다 위협해서 찍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소송을 해서 이 정대택 씨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징역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그 법무사 이 정대택 씨의 고향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돈을 받기로 하고 위증을 하고 모함을 한 거다. 라고 증언을 정대택 씨를 했어요. 매기는 위증을 했다. 그렇죠. 내가 친구를 내 배반하는. 정대택 주기로 한 돈을 사실 나 주기로 해가지고 내가 증언을 했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위증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재판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 자문을 해줬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게 됩니다. 징역을 받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속 이 사건을 다시 풀어보려고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에 연루됐던 이 정대택 씨가 지금 김건희 씨와 이 윤석열 후보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진정을 넣었어요.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진정을 넣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 3월 2일에 대검과 법무부에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김건희 씨와 윤석열 총장이? 후보는 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둘이 부적절한 동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알려졌으니까. 그 저기 부적절한 동거 상태가 계속되면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열흘 뒤에 딴딴따단 결혼을 해버립니다. 아 저는 궁금한 게 김건희 씨가 윤 후보자랑 사귀게 된 게 피의자 신분 이후인가요? 이전이에요? 2009년부터 교제를 했고요.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문제가 됐던 걸로 아는데 2009년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한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일이죠. 네, 그 이후의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윤석열 씨 장모와 관련된 사건뿐만이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에 관련한 일들도 전혀 수사가 안 되거나 또는 뭔가 입김이 있었다라고 정황을 볼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지금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라고 대검에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2013년에도 정대택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민원을 진정을, 계속 제기합니다. 네.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고소 고발도 했어요. 네. 독직, 위증, 명예훼손과 같은 혐의로 윤석열 후보를 고발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2013년 국정감사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밝혔었고 그리고 2012년 감찰 받은 사실을 2012년에 내가 감찰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대택 씨가 이건 위증이다. 분명히 위증이다. 왜냐면 이 사람 감찰 받았었고 내가 이것에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었고 민원을 넣은 사람으로서 민원에 대한 회신을 내가 직접 받았는데 뭐라고 써여 있냐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8일에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그 회신서가 정대택 씨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민원을 넣은 거에서 1개월 징계 처분이 있었다라는 회신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감찰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분명히 위증에 해당한다. 라면서 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이렇게 많아. 대단하시. 이게 좀 복잡한데 쉽게 복잡하시네. 얘기해서 김건희 씨가 우리 검사 남친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 와중에 또 다른 남성을 유명한 아나운서를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했다면은 이거는 그 검사하고의 만남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정말 좋아서 만난 거라면 뭐 상대가 직업이 뭐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 보니까 아주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 유명 관계가? 아나운서를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한 그거는 그런 증언이 나온 거예요? 네, 지금 꽃 수업을 받던 같이 수업을 받던 자리에 있는 김건희 씨가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를 한 거야. 내 남편이다라고 직접 네. 와서 데리러 온 그 음. 아나운서를 보면 내 남편이다라고 소개하고 네. 또 그 남편이라고 했던 그 아나운서도 자주 데리러 오고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잘 했다고 목격자들이 하더라고요. 있는 모양이네요. 직접 그러니까요. 듣고 그래서 이런 일화들 뭐 떡을 시댁에서 해오라고 한다 뭐 어디서 해야 되냐 해서 뭐 어디 떡집 잘한다더라 하는 대화를 나눴던 일화들을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3층과 17층 3층에는 우리 성렬이 형하고 살았고 17층은 그 아나운서하고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둘이 아? 바꿔서 살거나 설마 네.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 두 집 살림이지 그게. 아니 그 아니 집에 두 집 살림 두 집 살림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두 집 살림이 가능하면 초인인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정황에 있어서는 가능한 추측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살고 있는 아나운서를 소환해서 결혼하셨죠 이미 그분은 네, 다른 재혼을 분하고. 하신 걸로 알고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 그분이 뭐 어떤 관계였는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연인 관계가 있었고 결혼을 준비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데는 어떤 피의자 신분과 대검 중수부장의 지위가 정말 상관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지점. 그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기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영부인. 뭐 단지 대통령인 사람의 부인, 일반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퍼스트 레이디 여성이에요. 네. 어떤 그리고 또 품격. 국가 예산이 또 지급이 되고요. 네. 또 그 사람의 의전과 뭐 경호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아울러 또 뭐가 있습니까? 외교적으로도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런 특혜를 부여할 만한 사람인지 국민들이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삼성과의 아무래도 좀 이상한 관계, 금전 거래. 아울러 또 이제 이런 검사를 끼고 아나운서를 끼고 두 집 살림한 게 정말 맞는지 우리가 지금 추측만 할 뿐이죠. 너무 신기하다. 분명히 대선 나와가지고 후보가 되겠다면 검증해야 될 일인데 지금 뭐 언론이 전혀 받아주질 않아요. 오, 그래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재명 지사 일이라면은 그게 보도 안 했겠습니까? 완전 뭐 그냥 맨날 뭐 나왔겠지. 날마다 그냥 뭐 저기 그 집안에 그 수저가 몇 벌이 있는지까지도 다 아마 보도했을 거야. 사실은 전보다 정말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이 모해 위증으로 피해자로 있던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고발했던 정대택 씨를 무고죄로 다시 재고발을 해서 이 정대택 씨만 또 징역을 살거든요. 어머나. 이 연애하고 동거하고 결혼했던 그 시간 동안. 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정대택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어머나. 넣고 근데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리, 서울고검 기각 그리고 대검까지 재항고했더니 며칠 전에 이제 대검에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해라. 지금 저 윤석열이 검찰에 없으니까. 아. 근데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는 동료 검사 아닙니까? 동료 검사가 이런 비위에 휘둘리면은 검찰 조직 자체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정말 전 국민적인 분노와 또한 그 어떤 정말 엄청난 그 상실감의 사건의 주인공이라면은 수사하는 척하지. 그러나 감출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감추는 게 그동안 검찰 사회의 그런 행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주변에 검사를 남편으로 혹은 뭐 남친으로 두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밀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좀 어디 오래전이었는데 한 20년 전에 20년 전이 아닌지 30년 전쯤에 들은 얘기인데 네, 그걸 기억하세요? 성공적으로 3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하신
성공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와. 걸리지 됐고. 않았다는 건가요? 30년. 아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30년 동안에 두 집 살림을 하신 그 가능해? 대박이다. 어떻게 했느냐? 이 아저씨의 어떤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은 반드시 저녁은 본처 집에 가서 먹고 그 새벽에 출근을 해서 아침은 다른 부인 집에서. 세컨드 집에 예. 가서 먹고 그렇게 해서 또 출근하고. 근데 집은 또 그쪽에서 자고. 그분 오래 못 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 30년. 30년을 살았으면 오래 살았지.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였던 것으로 우린 추정하고 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과연 이 내연 관계를 밝히는데 더 혹시 집중이 될까봐. 근데 이건 분명히 피의자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왜 대검 중수 과장과 이런 관계가 있었고 당시에 남편으로 부를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런 관계가 있었던 게 단순한 관계라고 보기에는 그 이후로 뭐 수사가 안 되고 계속 이 정대택 씨가 제기했던 것들이 계속 기각되고 하는 이 정황들이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어 보인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럼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김건희 씨가 만약에 자신이 피의자로서 네. 나의 남친인 검사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렇게 같이 동거를 했다, 결혼을 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또 자기가 교제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주 엽기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고요. 그럼요.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존재하고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 공무원 보세요. 신분에서 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아마 저게 기자들 입장에서 증언을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지금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기사를 쓴다고 한다면 정대택 씨는 이미 다 오픈된 상황인데 정대택 씨의 발언을 혹은 진술을 증명해줄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아까 뭐 꽃꽂이 단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게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좀 필요할 텐데 네. 언론에서는 어쨌든 담아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사방팔방 찾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관련된 취재를 하려면 이제 방송사에서도 근거를 내놔야 그럼 되니까. 왜냐하면 또 저기 이런 인터넷 언론의 어떤 책임감과 또 이런 지상파 뉴스 채널 혹은 종편의 책임감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책임감이 저널리스트의 책임감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법적인 이제 책임이라든지 법적으로 되치기를 당한다 그랬을 경우에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인터넷 언론이 오보를 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의 어떤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은 지상파 등 이런 큰 매체들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예. 그 염려도 있을 법한데 네. 그때 뭐 취재가 들어갔다면은 네. 다행스러운 거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 아. 그 점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 가가지고 바지를 내렸어요. 네. 그게 바로 대권 주자의 자세입니다. 버스 속에 있는 그런 의혹까지도 다 더 높은 자리로 가려 한다면은 보여줘야 합니다. 네. 의료진한테. 그게 대권 주자의 책무예요. 이거 네. 어떻게 뭐 대충 덮고 농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 5년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부여받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아니. 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자리를 몇 개 만들 줄- 자리요? 자리. 뭐 공기업 감사 대표 뭐 이사장 월급 뭐 100개 100개 아니. 찍을게요. 2만 개에서 4만 개. 그러니까 이제 4만 개는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 임명할 수 있는 건 대략 한 2만 개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굉장히 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네. 대통령. 우리의 권력을 위임하기 전에 분명히 그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해소가 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권력을 네. 우리가 위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는 난 몰랐다. 내 아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도 네. 사실 영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건 다른 문제로 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생각할 때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네. 보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도 최순실 씨와 관련된 네. 일도 사실은 기자들이 엄청 다니긴 다녔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근데 증거물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보도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를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기 발품 팔고 있다고 하니까 네.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을 되면은 또 어마어마한 것들이 또 나온다. 윤석열 씨를 제법 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의문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씨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그럼요. 있어요. 성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야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소송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한테 권력 주면 안 됩니다. 네. 왜냐 이 검증 단계에서 의혹 제기했는데 그 언론을 갖고 뭐 입을 막고 그렇게 억압하고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은 자기한테 비판적인 언론을 또 짓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이제 어디 사석에 가면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대. 그래요. 이 앵커 알아?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내가 나이를 먹어 자꾸 이런 얘기를 듣는 건가? 아니면 이번 대선이 지금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공직에 있을 때 행실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분명하게 밝혀야. 아 박사 학위 논문 쓰고 뭐 또 강의 나가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두 집 살림하느라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 기